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 네이버의 주가 어땠습니까?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종가를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요일장에 형성됐던 이 종가 위치 있죠. 자, 이 종가 위치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종가 위치. 어때요? 5일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종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당장 내일장부터 이 네이버 이 투자 심리가 좀 꺾일 수가 있습니다. 네, 투심이 좀 꺾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래 왔거든요. 언제나. 자,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자, 이때도 보시면은 5일선을 돌파하면서 5일선을 뚫어내면서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죠?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5일선을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다가 자, 요날 처음으로 5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5일선을 이탈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죠? 어떤 반응이? 갑자기 투매 물량. 자, 투매 물량이 늘어나죠. 그죠? 투매 물량이 늘어나고 주가도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락이 멈춘 게 아니라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다가 그리고 나서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5일선을 처음으로 이탈하는 음봉 캔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때와 지금 패턴이 같은 거예요. 패턴이. 근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금요일장 나스닥 증시 보셨습니까? 이 나스닥 지수도 빠졌어요. 네. 마이너스 0.94% 거의 한 1%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나스닥 지수 역시도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쌍고점 패턴을 만들면서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포심리와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가중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 쌍고점이 나오면은 이제 추세가 꺾이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이런 패턴 많이 배워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황을 봤을 때도 분위기가 좋지 않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5일선을 이탈하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꺾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네이버는요. 장 초반에 투매가 좀 나오고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뭐 당장이라도 우리가 뭐 매도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이 하락이 나올 때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보는 게 좋을지 내일장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우리가 곰곰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내일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뭐 네이버가 좀 빠지고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물량을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달 전이죠. 예. 한 달 전부터 저와 함께 이 네이버를 모아오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죠? 영상 보고 네이버를 계속해서 매수해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은 만약에 한 달 전에 원하는 물량을 다 담지 못했다. 원하는 비중을 채워놓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일장 혹은 다음 주 장세가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렇다면 이 네이버 우리가 얼마에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또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매도입니다. 이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먼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자, 지금 이 네이버가 오랜 기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죠? 반등을 하다가 살짝 꺾인 건데 이 반등이 나왔던 이유 그리고 이 대량 거래가 발생됐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다시 뭐 법제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재료를 볼 때, 재료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 지속성. 자, 이 지속성을 항상 체크하자고 말씀드리죠. 물론 재료의 크기도 중요해요. 얼마나 큰 재료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성. 어쨌든 간에 재료가 아직 살아있고 모멘텀이 살아있어야만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법제화 이슈가 여러분들 끝났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까? 뭐 법제화가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제 시작한다. 자, 이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뜻은 뭐야? 지속성이 아직 남아있다. 모멘텀이 남아있고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뉴스 한번 나올 거 아니야. 뉴스 한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조정이 나와도 이번처럼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한 달 전부터 이 종목 매도해야 되냐 손절해야 되냐 이런 얘기 많았지만 못하러 손절하냐 지금. 모멘텀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모멘텀도 없고 더 이상 기대감이 없으면 당연히 매도하는 게 맞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저는 강조했던 게 실적이었습니다. 아마 실적 얘기하는 유튜버는 없었을 거예요. 네이버가요. 사실 이 실적 성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좀 해오고 있거든요. 작년 1분기, 작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3분기 실적까지 나왔는데 3분기 실적까지 어떻게 해요? 꾸준히 실적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매출도 지금 3조 원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번 4분기,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2월 달에 나올 겁니다. 이번 달에 나올 건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때요? 자, 영업이익이 6천억을 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6천억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6천억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 3분기에 6천억에 가까운 5,700억이 나왔었죠. 하지만 6천억을 넘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 4분기에 6천억을 넘게 되면은 사람들은 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실적 발표가 언제야? 이번 달이에요. 예. 작년에도 2월 7일 날 발표를 했어요. 2월 7일 날.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2월 7일 날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2월 7일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는 빠졌죠. 예, 그때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앞에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유로 주가 밀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지금 뭐가 있어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벤트가 있기 전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 변동성이 저는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이 변동성 안에서 끝났다, 망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장이라도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면은 싸게 물량을 잡아 들어가야겠죠. 그죠? 물량을 잡아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 물량을 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막 무작정 사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네이버도 생각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막 10% 돼요. 10%. 근데 잘못 사면은 또 마이너스 10%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신중에 신중, 집중에 집중을 더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네이버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장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 어떻게 눌림목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또 올랐을 때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 지금 이 네이버를 매수했던 이 매수 주체를 봤을 때 이 외국인 세력들이 물량을 엄청 담았단 말이에요. 그죠? 보면은 뭐 JP 모건솔, 모건 스탠리, 뭐 골드만사스, UBS 증권 앞에서 물량을 엄청 매수하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부터 갑자기 매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죠? 얘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일단 차익시험 물량을 던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물량을 밑에서부터 담았기 때문에. 그죠? 밑에서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가 자체가 요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충분히 매도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일장에서 하락이 나온다. 하락이 나오는데 이들의 평단가
자, 평단가 대비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이들도 지금은 매도하고 있지만 더 이상 매도하지 못하는 구간도 나오겠죠. 왜? 앞에서 돈을 많이 썼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앞에서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매도하고 있지만, 지금은 매도도 되지만 이 평단가 대비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괴리이 벌어지면은 이런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어? 절대 매도 못한다. 왜? 여기서 매도하면은 이 많은 물량 다 손절한다는 건데, 이 많은 물량 손절하게 되면은 진짜 주가 막 20%, 30% 급락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건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물량을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급등을 만들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약점을 잡는 거다. 약점. 그러려면 이들이 얼마에 매집했고 얼마에 지금 물량을 좀 모아왔는지 좀 정확하게 보려면 이 분봉 차트를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제가 거래량에 이렇게 색깔을 좀 칠했죠. 거래량에 막 진한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 이게 세력들이 개입을 했던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들이 세력들이 좀 개입을 했던 구간이거든요. 이런 물량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이들의 평단가 대비 밀리는 구간, 그죠? 아까 말씀드린 밀리는 구간에서 이제 N자형 눌림을 잡아서 매수 타점을 잡는 거고요. 매도. 자, 매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매도는 지금 어쨌든 아직 이 박스 안에 갇혀 있잖아요. 박스 안에 갇혀 있다는 건 뭐야? 지금 저항 매물대. 또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서 또 저항이 생긴 거예요. 이 저항 매물대들이 많습니다. 그죠? 제가 뭐 분봉을 볼게요. 분봉을 보면은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저항 구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여기. 저항 구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저항에 왔다고 그냥 바로바로 매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항권에 보이죠? 여기 뭐 매물대가 많잖아요. 저항권에 왔다고 바로바로 매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요거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야, 저항에 오면 당연히 팔아야지.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왜 공부했는데 저항에서 매도하라고 공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뚫어내면은 뭐 최소 20%에서 30% 비중, 30%의 이 시세가 더 분출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저항을 뚫어내면은 뭐야? 돌파가 되고, 돌파가 나오면은 또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이 나온다는 패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항에 왔을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저항에 왔을 때 세력들이 계속 매수를 했는지, 프로그램을 보고, 거래원을 보면서 세력들이 계속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홀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수한다? 홀딩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세력들이 매수를 멈추는 구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수를 멈추는 구간부터 우리가 물량을 정리하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매수를 멈췄다는 건 이제 곧 물량을 팔 수 있다, 던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네이버 내일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내일장에 매수 타점이 안 나왔다, 그럼 이 화요일장도 또 집중하면서 계속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이 반등 타이밍, 자, 반등 타이밍과 또 추후에 뭐 매도해야 되는 목표가가 왔다, 매도 타점이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달 전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같이 진행하시는 건데, 근데 제가 연락처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연락처가 바뀌어서 다시 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자, 불러드리면 010-8056-9272입니다. 네, 010-8056-9272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제 네이버니까 네이버. 자, 네이버라고 딱 세 글자, 문자.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좀 남겨놓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드린 이 의견과 제 분석 내용과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공감하지 않아, 나는 네이버가 정말 끝났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댓글에다가 욕을 써도 좋습니다.
욕을 써도 좋은데 그냥 단순하게 욕만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관점을 같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뭐 저도 보고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보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시겠죠? 그렇게 또 댓글 남겨놓으시고 만약에 뭐 쓸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네이버가 정말 신고가를 갔으면 한다는 그 염원을 담아서 신고가라고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와 지금 오늘 영상 좀 길어졌네요. 영상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시만요. 꺼졌네요. 잠깐만요. 예.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왜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히든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번 히든 종목은 제가 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잖아요. 시험만 보면은 맨날 100점 맞는 친구. 또 시험만 보면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또 시험을 봤어요. 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100점 맞던 친구는 90점을 맞았고 빵점 맞던 친구는 30점을 맞았습니다. 자, 이 두 친구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친구를 보면 뭔가 기대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첫 번째 친구는 공부를 잘했는데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성적이 떨어졌다는 건 뭐야?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문제가. 맞죠? 두 번째 친구는 어때요? 두 번째 친구는 성적이 올랐죠. 성적이 올랐다는 건 뭔가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희망이. 맞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결국에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심리. 근데 이 심리를 그대로 시장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 자, 실적 좋은 기업 많이 매수해봤죠. 자, 실적 좋은 기업 매수하면 바로바로 막 수익이 나고 급등하고 그럽니까? 또 마냥 그렇지 않는단 말이지. 그죠? 왜죠? 왜입니까, 여러분들? 자, 실적 좋은 기업은 이미 주가가 또 많이 올랐고, 근데 이런 종목을 많이 봤을 때 갑자기 실적이 이 첫 번째 친구처럼 살짝만 안 좋아져도 사람들은 불안해서 막 물량을 던진다고. 그러면 주가가 급락한다고요. 근데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턴어라운드 합니다. 실적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어때요? 이런 종목은? 이제서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기 때문에 상승 초입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기대 수익률이 높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또 그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에다가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또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바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다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